지구의 내부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에 우리가 겉표면에 살고 있잖아요. 이 내부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진파를 분석하면 지진파가 도대체 뭐죠? 자, 지진파라는 것은 우리가 지진이라는 건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어떤 지진이 막 일어나. 쿵쾅쿵쾅쿵쾅. 그러면 얘가 막 파도처럼 이렇게 뭔가 진동이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는 파도다 해서 지진파라고 합니다. 자, 이 지진파를 분석을 하면 지구 내부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 내부의 모습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지구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땅굴을 파거나 삽을 막 파서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을 텐데 과학자들은 엄청 똑똑해서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지진이 오는 파도가 딱 걸리면 어때요? 이 파도가 못 오겠죠. 아니면 이게 반만 온다거나 이런 지진파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고 여기에 어떤 내부가 무엇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 지구를 땅을 파서 끝까지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자, 지진파를 분석을 해서 지구 내부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이 방법으로 직권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지구가 있으면은 그 표면에 있는 여기에 육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죠? 육지가 있을 수 있죠. 육지가. 이걸 우리가 직권이라고 했죠. 땅지자를 써서 직권이 그림 2와 같이 그림 2가 어디 있나? 얘가 그림 2 같아요. 이렇게 그림 2와 같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는 총 4개의 층으로 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각, 직권 중에서 이 지각이 있는데 이 지각은 이 겉표지에 있는 지표의 표면을 의미합니다. 지각. 우리가 혹시 그 각질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이 각이라는 게 이 표면을 조금 의미해요. 혹시 새우나 이런 게 같은 거를 우리가 갑옷을 입었다고 해서 갑, 그리고 그 표면에 우리가 이제 그 표면을 의미하는 껍질을 의미하는 거죠. 껍질, 각, 이런 거를 각각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표현은 바로 껍질을 의미한다는 거, 지구의 껍질, 각자가 껍질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멘틀. 자, 멘틀이라는 것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멘틀이 엄청나게 크게 있네요.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어떤 핵이라는 것이 있죠. 핵은 핵심이 된다는 아주 가운데에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안쪽에 있으니까 내핵, 바깥에 있으니까 외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된 층상 구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층상이라는 건 뭐냐면 층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어때요? 마치 1층, 2층, 3층, 4층처럼 층을 이루고 있죠. 각각의 층을 이루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층상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지각부터 한번 볼까요? 지각은 가장 바깥에 있는 층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눈다. 자, 우리가 지각이 있는데 여기 육지도 있지만 이 바다 밑에도 어때요? 다 물로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지각이 있겠죠. 이쪽을 우리가 해양 쪽에 있어서 해양 지각이고 원래부터 땅에 있는 거는 이제 대륙 쪽에 있으니까 대륙 지각이다.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 그리고 해양 지각의 평균은 5. 지각은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지각에 있는 것은 암석이 한두 개가 아니라 어떤 것은 대리석, 어떤 것은 현무암 이런 식으로
암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해양 지각보다는 뭐가 더 두꺼워요? 대륙 지각이 조금 더 두껍겠네요. 그렇죠. 뭔가 바다에 이 물이 찰려면 이쪽은 조금 얕겠죠. 그게 5랑 35를 높이로 합니다. 이 숫자는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대륙 지각이 좀 더 두껍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멘틀로 가보겠습니다. 멘틀. 지각 아래로부터 약 2,900m 깊이까지. 엄청 깊네요. 그죠? 우리 아까 했을 때 이게 고작 한 35 정도의 높이 두께였는데 지각이 여기는 진짜 한 3,000. 거의 2,900이니까 3,000이라고 해볼까요? 거의 10배죠. 거의 10배. 3,000의 두께로 엄청나게 두꺼운 것이 멘틀입니다. 멘틀은 고체 상태에 암석하고 고체, 왠지 안에는 이 고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딱딱한 고체, 그죠? 고체 상태에 암석이 이루어져 있다. 멘틀은, 그죠? 멘틀을 구성하는 물질이 녹으면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마그마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화산이 있을 때 우리가 막 화산으로 막 이렇게 불을 뿜을 수 있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그 불을 뿜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마그마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멘틀에는 바로 이게 막 녹으면 여기 뜨거운 여기에 마그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화산으로 뿅 분출될 수 있는 거죠. 용암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용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핵으로 한번 가볼까요? 외핵. 멘틀 아래에서부터 5,000. 와, 이거는 5,000이면 더 깊네, 그죠? 완전 깊은 5,100m. 깊이까지의 층. 외핵은 주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액체 상태다. 신기하네요. 이 내부는 바로 마치 이렇게 흐르는 물같이 이게 막 흘러다니는 액체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철이 우리는 여기서는 어때요? 다 딱딱한 철이 지각에서는 다 딱딱했는데 이 내부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다 녹아서 이게 액체 상태로 있는 철하고 니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핵도 한번 가볼까요? 내핵. 외핵 아래로부터 6,400. 갈수록 깊어지네요. 이야, 엄청 기네요. 6,400. 깊이 지구 중심까지의 층이다. 내핵은 외핵과 거의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고체 상태다. 여기는 또 신기하게 완전히 여긴 또 딱딱한 고체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흐르지 않고요. 완전히 딱딱한 쿵쿵 쳐도 망치 같은 걸 한번 쳐볼까요? 쿵쿵 쳐도 어때요? 절대 안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고체 상태가 되어 있고 여기도 철하고 니켈은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유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데 지금 이 책에서 교과서에서 이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조사를 해도 좋고요. 이런 조사가 귀찮다면 일단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여기만 액체처럼 생겼을까? 뭔가 여기 좀 뜨거우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여긴 두꺼움? 아니죠. 뜨거움. 여긴 뜨거운 곳이라서 그럴 것 같고요. 여기에 액체가 마그마가 돼서 이 근처에 뜨거운 게 있으니까 멘틀이 녹아서 마그마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만 굉장히 뜨겁다. 그리고 이 내핵은 좀 차가운 망치로 두들겨도 끄떡이 없다. 자, 철하고 니켈. 철하고 니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아나요? 자, 철하고 니켈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니켈은 어디다 좀 많이 쓰이냐면 이런 주방에 가면 이렇게 우리 화장실에 갔을 때 우리 손 씻을 때 여기서 물 나오는 데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니켈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 이용돼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니켈은 여기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 나오는 아이들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도꼭지, 방금 같은 이 수도꼭지를 상상하면서 얘들 반짝반짝 되죠. 굉장히 반짝반짝 되는 애들을 상상해서 물이 쭉쭉 나오는 이 아이들 상상해서 요 밑에 이 부분이 액체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철과 니켈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한번 외워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 지구 내부는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층상구조로 되어 있죠. 자,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답. 층상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층상구조가 4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죠. 특히 여기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핵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우리가 완전 껍질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껍질, 각자 기억납니까? 갑각류 할 때의 그 각자. 멘틀은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멘틀, 그리고 바깥에 있으니까 외핵, 여기는 내핵, 이렇게 이런 것들의 그 구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이런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4개의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그림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있었죠? 대륙이 있고 해양이 있고, 당연히 대륙이 좀 더 두꺼웠던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은 여기에서 어때요? 뜨거운 것에 의해서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얘가 언제든지 지각을 뚫고 이렇게 분출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고, 그다음 외핵이 많이 중요했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물로 흐르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철과 니켈이 있었다. 근데 철과 니켈이 우리가 주방에서 많이 쓰이는 이러한 수도꼭지, 이런 수도꼭지에 자주 쓰이는 거죠. 잘 부식이 안 돼서 우리가 이걸 자주 쓰입니다. 내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겼는데 여기는 갑자기 좀 차가워져서 여기는 딱딱한, 아무리 망치를 두들겨도 잘 부서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딱딱한 내부의 고체를 갖고 있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아주 과학적으로 엄밀한 느낌은 아니고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얘네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또 예를 들어서 대답을 했는데, 층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층상 구조. 당장에 우리 매트리스 한번 볼까요? 침대에서 잘 때 매트리스 있죠. 이 매트리스를 보면은 맨 위에는 당연히 어때요? 우리 피부에 닿으니까 뽀송뽀송한 선 같은 게 덮여져 있고, 그 밑에는 이 스프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밑에도 받침대가 있고,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그래서 침대에 있는 구조도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층상 구조를 갖는 예시들을 하나씩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로 질문과 답과 예시를 필기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